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토지 등록의 단위가 뭐였죠? 필지. 자, 여러분도 한 3, 4년 뒤에 되면 중개사 합격하시고 중개업에서 한 2년 정도에서 기반 잡으시고, 자, 여러분들이 중개사 2년 하시게 되면 부자 되시겠죠? 중개 보수를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은 중개를 하다가 좋은 물건을 내가 투자해서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중개시장이 2년, 3년, 5년 뒤에도 활성화되어 있을까요? 물론 거래가 많이 활성화될 수는 있겠죠. 근데 중개시장 자체가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되면 외국에 있는 해외 중개 테크닉이 넘치는 외국 법인들이 들어와서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 대기업들이 뭐 국민은행이랄지 이런 데서 그런 모습이 있죠. 중개시장을 많이 잠식을 하게 되면 개인인 중개업자가 중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미래를 나보고 벌써부터 걱정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공부는 공부시고요. 내가 나아갈 방향에 어떻게 변화될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이제 가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중개사 학교를 하시더라도 중개업을 사업을 하시더라도 중개 보수만으로 수익을 증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개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어야 그게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나오면 공부하시다가도 가끔 그런 쪽에 관심을 두시라고요. 그런 관심을 두셨다가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개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그때 정하더라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년, 5년 됐습니다. 아, 이번에 내가 땅 하나 투자해서 개발시켜서 평당 500만원짜리 평당 8천만원으로, 너무 심했나요? 평당 4천만원으로 뛰었다. 만들었다. 땅 하나를. 그때 땅 하나라는 게 뭐라고요? 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 뒤에 바로 그렇게 한 필지 투자해서 자, 평당 400에서 사서 평당 4천짜리 만들었다. 그러면 10배 튕긴 거죠. 10배는 또 너무 과장됐다고 치고요. 최소한 평당 800, 1000은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그런 개발업자 또는 그런 개발에 관여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라고요. 자, 이때 바로 등록 단위가 뭐다? 필지. 필지가 되려면 6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뭔지는 모르지만 자, 뭐도 갖고 뭐도 갖고. 그런데 이 6가지 요건 중에서 좀 봐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단 단어 보고 판단합시다. 양입지. 무슨 말이에요? 일정한 양이 있는데 그 양이 뭐한다? 입 들어간다. 들어가는 땅이다 이 말이죠. 자, 양입지가 왜 필요한가? 느낌만 받으십시오.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늘 예상 문제로 꼽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월, 3월, 5월, 7월, 9월 앞으로 5번 얻었습니다. 지금 입문과정이니까 그래서 저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자, 아까 한 필지가 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 문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여기는 지목이 됐는데, 자, 여기가 이 집에 들어가기 위한 도로이더라. 지목이 다르니까 몇 필지로? 2필지로 해야 되는데, 이 도로는 사실 여기에 편의로에 설치된 종된 땅이잖아요. 이걸 2필지로 한다면 지적도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지저분해지잖아요. 일람 한 번에 딱 볼 수 있기가 복잡하니까 이때 이걸 여기다 양이 편입해서 몇 필지로 그냥 한 필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은 도로 같은 것은요. 자, 또 하나, 이게 국어입니다. 자, 국어가 뭔 말이죠? 순 우리말로 하면 도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도랑이라고 쓰고 또랑이라고 읽죠. 그러면 도랑, 순 우리말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국어라는 어려운 한자말로 지목을 표기할까요? 다 바꿔버릴까요? 자, 이따 보겠지만 우리 지적이 도입된 건, 근대적인 지적이 도입된 건 일제시대입니다. 그 당시 1910년대 생각하시면요,
한문이었을까요? 한글이었을까요? 한문이었죠. 그래서 도랑을 뭐라는 게 국어라고 표기합니다. 일단 국어가 도랑인데 자 지목이거든요. 여기는 대고 여기는 국어다. 지목이 다르지만 이 국어는 여기서 나오는 하수 처리한다 할지 여기에 편입을 한 거잖아요. 이것도 여기 뭐 하자는 거예요? 편입해서 몇 필지로? 한 필지로. 이렇게 편입되는 땅을 뭐라고 부르자? 양입지. 시험에 양입지란 단어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붙인 말이거든요. 자, 지목이 다르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된 토지에 편입되는 땅이 있을 수 있다. 언제 양입되느냐? 도로나 구 같은 거 많아. 양입이 된다 이 말이죠. 자, 또 하나 이거 봐볼까요? 여기가 답입니다. 답이 뭐죠? 논. 근데 왜 논 우리말 안 쓰고 답 했겠어요? 아까 그거요. 한문으로 이제 답 썼죠. 자, 지금은 관계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가뭄이 들더라도 농사 지는데 큰 불편이 없죠. 그런데 자,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뭐 하죠? 비 안 오면 정말 기우제도 모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논 가운데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 놓죠. 또는 이렇게 논 한쪽에 물이 솟아납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죠? 연못? 그래도 연못은 우리 집안 뜰에 있을 때 좀 뭐 시적이고요. 좀 감정적일 때 정원 있는 연못 그러잖아요. 웅덩이. 혹시 이런 말 안 써보셨습니까? 방죽. 자, 저수지가 없는 이런 지역에서는 시골에 방죽 같은 거 만들어 놓죠. 방죽 같은 데서 꼬마들 수영하다가 여름철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방죽인데, 자, 이거 지목을 뭘로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저건 지목을 뭐라고 했을까? 물이 고여 있잖아요. 자, 삼수변이죠. 이게 머무를 유자죠. 뭐가 머무르죠? 물이 머물러 있는 땅. 그래서 이런 땅은 못지자 써서 지목이 뭐가 돼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댐이라 할지 저수지, 연못 이런 것들은 지목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는 지목이 답이고 여기는 지금 논 가운데 있는 유지죠. 지목이 다르면 몇 필지로? 두 필지로. 그러면 지적도에다 이걸 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척을 팍 줄일 건데 이렇게 작은 땅들을 일일이 다 별개 필지로 하게 된다면 지적도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그래서 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뭐로? 이렇게 해서 그냥 한 필지. 이렇게 딱 편입시켜버리면 몇 필지? 한 필지 되죠. 이렇게 편입되는 땅을 바로 마는 거예요. 양입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교재 돌아오셔서 또 우리가 또 동그라미 채야 또 공부한 태가 나죠. 기역번 의의는 눈으로 읽고 던지시고요. 설명된 거고. 니은번을 보시면 A번. 요건에서 도로 국어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도로 국어 양입되고. 자, B번.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밑줄을 쳐야 될까요? 자, 왜 책에다 밑줄을 긋죠? 어떤 분은 책 전부에다 다 밑줄 긋습니다. 연필 아깝습니다. 자, 어떤 분은 책 하나도 밑줄 안 긋습니다. 자, 그럼 밑줄 긋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여러분들이요,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험 직전에 자 10월 25일 날 시험이다. 사실은 일주일 남기고 하루에 한 과목, 전 과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 전에 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줄여서 해서 시험장에 가서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은 하루에 한 과목, 일주일에 전 과목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줄을 그리는 이유가 나오죠. 다 줄 긋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줄 하나 안 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자, 페이지가 있다면 가장 키워드, 이것만 보더라도 그 페이지의 핵심이 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이미 봐서 알고 있지만 마지막에 볼 때, 아, 이거 단어 보면서 이 페이지에 키워드 잡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다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봅시다. 양입지는 6가지 요건이 갖췄을 때 필지가 되는데 지목이 다르더라도 한 필지를 해준다. 언제 양입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자, 첫 번째,
니은번 양입지 요건에서 A번이야. 지금 교재 19페이지입니다. 그럼 이거 첫 번째 이거잖아요. 도로나 국어는 양입된다. 그럼 살짝 바꿔볼까요? 여기가 지목이 공장 용지이다. 그래서 양입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여기가 키워드가 있던 게 아니고 종된 땅 이거였으니까. 자, B번 뭐가 키워드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일 것. 자, 지금 공부하면 다 줄 긋고 싶죠. 그런데 1월달, 3월달, 5월달 세 번째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된 용도, 종된 용도 나오잖아요. 당연히 지목이 다른 거 나오잖아요. 다 아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이제 키워드는, 물론 나중에 알겠지만 키워드는 이거죠. 이거 뭐예요, 이거? 둘러싸인. 이거 뭐예요? 접속된. 그러면 B번에서 키워드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 친 다음에 어디에다 접속하고 둘러싸인. 나머지는 처음에는 줄을 긋고 싶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3번 이상 본다고 가져간다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줄 안 쳐도 개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줄도 쳐가시라고요. 인문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의 지식, 하나의 내용보다는 공부 방향이랄지 그런 방법을 터득하시고 그걸 적용하는 건지 1, 2월달 기본서 1차 과정, 3, 4월달, 5, 6월달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양입이 되는데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자, 디귿번 제한 사유인데, 자, 처음 공부한다고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자, 제한 사유 세 가지 있죠. A, B, C 세 가지 보신 다음에 멈춰놓고 보셔도 됩니다. 보신 다음에 왜 제한될까라는 느낌이 오는가 봐보십시오. 자, 본 걸로 치고요. 자, 이렇게 지목 다름이 양입이 되는데, 자, 제한 사유가 몇 가지냐면 세 가지가 나오죠. 이것도 안 외워도 됩니다. 아, 그럴만하구나. 자, 이거 바꿔볼까요? 여기가 유지가 아니고요. 농가인데, 저도 시골에 살 때 보면 동네에 있는데 동네에서 한참 떨어져서 혼자 농가운데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있면 이게 지금 용도가 뭐야 돼요? 대. 이걸 논으로 넣을까요? 따로 뺄까요? 논일 때하고 대일 때하고 땅값 언제 비싸죠? 이거 있죠. 자, 국가 입장에서 논일 때하고 대일 때하고 세금도 뭐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종된 땅이 뭐일 때는 대일 때는 양입하지 마라. 양입이 제한된단 말은 이때는 몇 필지로 가는 거예요? 2필지로 가서 6대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잖아요. 대이니까. 자, 두 번째. 자, 10%요. 우리가 주종관계를 인정하려면 비율이 얼마나 돼야 된다? 10%를 초과한대. 자, 여기 초과에다 하나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분명히 5월달, 7월달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자, 뭐 때문에 틀리냐면 이런 게 나올 때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죠. 10%일 때까지는 양입되고 10%를 초과하면 양입이 제한되니까 여기서는 이상이 아니라 뭐다? 초과라는 점 주하시고. 자, 세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종된 땅이 얼마? 330제곱미터를 마하면 초과하면 양입이 제한된다. 자,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말은 평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법정 단위는 제곱미터지만 우리가 그래도 뭘 많이 써요? 평을 많이 쓰죠. 이거 하나 기준 잡아보십시오.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딱 100평입니다. 100평은 330.1제곱, 331이 나오거나 330.6이 나오거든요. 그래 일단 기준이야. 100평은 몇 평이라고요?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죠. 뭔 말이냐? 이 종된 땅이 지목이 유지더라도 뭐하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얼마든지 독립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으니까 양입하지 말아 이 말이죠. 이 세 가지 이제 시험에 이제 함정되겠죠. 외워야 되겠죠. 지금 외우지 마시고 9월달에 외우면 됩니다. 근데 1, 3, 5, 7, 9 쭉 하고 9월달에 외우려고 봤더니 내 머릿속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확인만 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워질 것들이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막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그러면 우리 뇌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보고 가라. 계속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요. 최소한 3회독 이상은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실 때. 자,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뭔만 잡는 거예요? 큰 줄기만 잡는 거죠. 물론 여기 잎사귀는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면 되고.
두 번째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기 잡고 세 번째 볼 때 뭐 하는 거죠? 아, 얘는 여기 소속이구나. 이렇게 해줘야 체계가 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반복이죠. 안 되면 이 상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부리지 마시고 최소한 뭐 할 때까지냐? 3회도 갈 때까지는 이해하는 쪽으로 하시라고요. 자, 3회도 갈 때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겠죠. 세 번이나 그래도 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굳이 뭐 하려고 안 해도요. 자, 이해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다 필요합니다. 근데 방법이 암기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 글자 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저 강의를 듣는데 무슨 뜻인지 들으면서 뭐 하면 돼요? 이해하면 됩니다. 돌아서면 잊으시라고요. 우리가 정말 잊지 않는다면 못 삽니다. 만약에 그 아팠던 기억들, 슬펐던 기억들을 잊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팠던 기억도 잊을 수 있다면 슬펐던 거, 기뻤던 거 다 잊을 수 있단 말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외우고 싶어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만 하시면 돼요? 듣는 순간만큼만 이해하시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시고.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두 번, 세 번 하면 자연스럽게 뭐 합니까? 암기가 되거나 암기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좀만 힘들면 외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는 다른 것만 마찬가지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 들을 때 그 말이 뭔 뜻이냐? 그 말이구나. 아니 왜 저 사람도 조선 사람이고 나도 조선 사람인데 못 알아듣지? 그런 데만 의문 가지시고 그런 게 해결하시고 들을 때 이해하시고 볼 때 이해하시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시고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라고요.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최소한 3회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했듯이 여러분이 하시는 건 뭐가 아니고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마라톤 장기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공부라는 게 또 힘든 게 이거죠. 오늘 지금 첫날이라서 사설이 좀 많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 한만치 이렇게 쭉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공부가 어렵다고 하겠어요. 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자 해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좌절하시면 되죠. 자 왜냐하면 1페이지에서 10페이지 보고 20페이지, 30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나요? 똑같죠. 한 번 볼 때까지는 별 문제 거의 그대로잖아요. 자, 두 번째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실력이 급상승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벽에 부딪히시게 되면 아, 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내 한계가 아니고 내가 벽에 부딪혔단 말은 지금 급상승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 책 나와버리면 떨어지는 거고요. 그때 더 보시게 되면 뭐 하는 이렇게 한번 급상승이 되는 거죠. 자, 또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시간은 이제 흘러가겠죠. 우리가 보는 건 또 시험이거든요. 객관식이에요. 어느 정도의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문제 푸는 요령이랄지, 그 다음에 문제, 지문이 길 때, 계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할지, 그런 게 마지막이 좀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또 벽에 부딪히거든요. 이 벽을 헤치고 나면 안정적으로 많은 거예요. 합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하시려면 최소한 공부를 했다면 두 번의 벽은 부딪히게 됩니다. 아, 나는 공부했더니 그냥 공부한 대로 실력이 늘어나서 쭉 별 문제 없이 가는 경우는 극소수라고요.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공부를 업으로 했던 사람들이 몰라도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아, 노후 대비로 아니면은 가정의 문제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최소한 공부를 10년 이상 20년 이상 놨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릴 수 없잖아요. 벽에 부딪힐 거라고요. 벽에 부딪히시면 아, 내 머리의 한계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 다 겪는 문제고 내가 벽에 부딪힌단 말은 이 고비를 넘어서면 실력이 한번 급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밀어붙여야 돼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양입지입니다. 필지 6개 요건, 양입지 될 수 있다 없다. 이럴만 하구나. 자, 다음 주에 물어봅니다. 양입지 제한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잊어버렸는데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일주일 동안 기억합니까? 하지만 다시 들었을 때 아, 들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오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양입지 문제고,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자, 양입지 했던 토지를 등록하는데, 자, 등록 단위가 뭐라고 그랬죠? 필지인데 여기에 대한 등록사항이 크게 4가지입니다.
지번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 정합니다. 경계는 뭘 말한다고요? 산 말하고 땅값 비싼 동네는 뭐도 정하죠? 좌표죠. 그 다음에 뭐 정하는 거야? 면적을 정해야 되는데 등록사항 4가지. 자, 지번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지목 한 문제는 기본이고 기분 좋을 때는 친구 데리고 와서 2문제도 나옵니다. 자, 경계와 면적은 매년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애들도 늘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등록사항 4가지 이거 정하는 게 지적의 가장 출발점이잖아요. 자, 오늘은 지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 지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자, 이거 2가지 차이 아십니까? 어떤 땅 때 봤더니 지번이 14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어떤 땅은 산 14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오. 대답하신 분들은 부동산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실거나 거래하신 분들인데, 자, 우리나라 지적의 역사를 더듬어 볼게요. 물론 그 역사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할 때 아주 편하거든요. 뭐 같아 보입니까? 대단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나라 지도라고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창의력이 대단하죠. 물론 정말 이렇게 그림 못 그리는 저도 문제가 있죠. 근데 제가 중학교 때요, 유일하게 양을 하나 맞은 게 있습니다. 수업 2학년 할 때요. 자,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미대를 졸업하신 선생님이 처음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하고 2학년 1학기 때 딱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번 미술시험은 필기시험 없이 실기로만 본다. 양 맞았습니다. 양. 근데 그 미술반에 있던 친구가 스케치를 잡아줬거든요. 스케치를 잡아줘. 네가 여기다 물감 칠해라.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미술을 못 합니다.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우리나라 지도라고 봐주는 여러분들한테 고맙고요. 자, 1910년 자, 경술국치 자, 일본 식민지 지배로 들어갔죠. 일본 놈들이 뭐 해야 돼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대한제국시대 때 이런 장부를 만들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보면 그게 있었잖아요. 고종이 뭐 독일 측량 기사들 데려다가 측량해서 장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던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일제시대 자, 일본 놈들이 식민지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하죠? 세금을 수탈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매기려는데 토지에 관한 장부가 없으니까 토지에 관한 장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거 해야 되겠죠. 토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자, 토지를 조사해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경계를 알려면 뭐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법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토지조사법이 만들어지고 토지조사 내용이 발령이 돼서 토지를 뭐 하는 게 조사하고 측량하는데, 자, 조사를 뭘 조사하는 거죠? 가서 조사해서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오겠습니까? 가서 조사하면서 이때 뭐 붙이는 거예요? 지번 정합니다. 지목 정합니다. 경계 뭐 해서요? 측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 나오면 뭐 정하는? 면적을 정했던 게 바로 이때입니다. 1910년이요. 토지조사령이 재정 공포돼서 자, 조사 측량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정해지는데, 자, 이때 한반도를 한꺼번에 하려고 했더냐? 시간과 인력과 비용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얘네들이 하면서 2번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세금 낼 만한 땅에 대해서만 뭐 하자? 조사 측량을 하자. 그러면 산간 벽지, 비과세지, 섬 같은 것들, 특히 무인도 같은 것들은 측량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1912년서부터 1916년에서 18년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장부를 만든다. 최초의 지적 공부가 나오죠. 뭘까요? 이게 만들어졌어요. 토지 대장을 만들어서 이제 뭐 적는 거죠? 지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자, 지목 뭐 전이면 전, 대 나오고, 면적 나오고, 소유자 나왔겠죠. 물론 이거 가지고 등기도 만들었겠죠. 자, 그리고 뭐 하나 만들어야 되냐면 경계를 쟀으면 경계를 보여줘야 되냐.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지적도. 자, 지적도는 자, 필지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림을 크게 그리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그림 본 거 있죠. 14번 땅, 13번 땅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고 여기다 뭐 해서 지적도 만들었죠. 그래서 최초의 지적 공무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18년 끝났죠. 자, 여기 아까 누락된 적이 있었죠. 상간벽지 비과세지는 조사 대상에 뺐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게 이제 그거 뭐 하는 거야? 임야 조사령을 공포를 해서 1918년에서부터 24년까지 이제 임야 조사하고 임야도 뭐 하는 거죠? 측량합니다. 장부를 만들겠죠. 자,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만든 장부 제목이 뭐죠? 토지대장. 또 토지대장 하면 조사 시기가 다르고 근거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그렇지. 얘는 임야대장 그런 겁니다. 자, 임야대장인데 얘도 이제 뭐였어요? 지번, 지목 하는데 아까 얘는 지번이 뭐였죠? 14인데 여기다 쓰게 되면 또 혼동이 염려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구별하자. 그래서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숫자 앞에 산을 붙입니다. 산 14, 산 15. 자,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만 되어 있으면 얘는 어디 있는 땅? 호적이 토지대장과 지적도 있는 땅. 반면에 숫자가 이렇게 뭘로? 산 14 되어 있으면 산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임야대장이 꼭 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목이 임야도 있고 또는 도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이 붙어 있으면 호적이 어디에? 임야대장이고 그러면 경계선은 어디가 되겠어요? 임야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땅들은 여기에 뭐가 붙겠어요? 산 14가 붙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혼화된 겁니다. 먼저 맞는 게 토지대장과 지적도, 나중에 맞는 게 임야대장과 임야도인데 자, 여러분들 얼마나 눈치가 빠른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봐보십시오. 교재 몇 페이지 봐보시냐면요. 뒤쪽으로 오십시오.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35페이지. 자, 35페이지 그림 보시고 대답하십시오.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14번 땅 보이시죠? 아까 우리가 파란색으로 찼었잖아요. 자, 거기 있는 것들 보면 숫자가 다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10, 11, 12, 13, 14 돼 있죠. 자, 이 그림 제목이 뭐예요? 지적도죠. 어디 있습니까?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지적도. 여기 가운데 이렇게 두 개의 직사각형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지적도 있죠. 몇 장 중 몇 호. 여기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이건 지적도인데 자, 질문입니다. 여기 옆에 가로 열고 산 데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치채셨군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땅이 있다면 일제시대 때 여기 먼저 지적도 만들었겠죠. 여기는 측량 안 했겠죠. 자, 이게 그 라인이라면 자, 여기 있는 건 지금 뭐이죠? 임야도 있잖아요. 임야도 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요? 가로 열고 산 써놓죠. 자, 시험 떠나서 이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지적도를 떼봤더니 지적도에 가로 열고 산 데 있으면 여기는 지적도에 있는 등록이 되어 있는 땅이고 여기 있는 땅은 어디에? 땅이 있는데 어디에 올라가 있다?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음을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의 땅의 경계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 그렇죠. 임야도를 봐야 됩니다. 자, 해서 이게 되는데 자, 또 하나 볼까요? 밑에 세 번째 그림 봐보십시오. 세 번째 그림. 자, 세 번째 그림은 자, 숫자 앞에 다 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요. 임야도라는 제목을 가려버리고 이 그림만 보여주면 이 그림은 뭘까요? 하면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거기 봤더니 전부 다 여기 뭐 있어요? 산 몇 번, 산 몇 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백은 어디 있는 땅이야? 임야도의 여백으로 있는 땅은 지적도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앞에 산이 붙어 있으면 임야도 있는 땅이고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 어디에? 지적도 있는 땅이고 지적도에 임야도가 있을 때는 가로 열고 산이라고 이렇게 부호로 보여주고 임야도를 만들 때는 지적도 등록지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보여준단 말이지. 우리나라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 갈렸기 때문에 지번 보고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요. 자, 돌아오십시오. 거기는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볼 거고요.
그러면 지금 집어는 14, 34인데 자, 가끔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14의 7번, 산 14의 3번. 자, 무슨 차일까요? 자, 교재 있지만 외우지 마십시오.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본번으로만 있는 지번을 학자들이 단식 지번. 단식 지번, 이 말이 시험에 안 나오는 말이죠. 학자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법조문에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뒷부분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본번인데 뒤에 뭐가 있어요? 부번인데, 본번과 부번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걸 학자들은 본번과 부번으로 연결 무슨 지번? 복식 지번 그럽니다. 복식 지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 이렇게 읽으셨군요. 14-7. 이렇게 읽으시면, 내년 시험 다시 봐야 됩니다. 자, 이건 뭐라고 읽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냐면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한번 봐보십시오. 교재 위에 있는 편은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교재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가로 2번에 1번 보시면 기억봐. 숫자 앞에 뭐 붙인다? 산자 붙인다. 니은번.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A로 줄로 표시하고 읽을 때는 뭐라 한다? 의라고 읽는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매년 나옵니다. 왜? 보너스를.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에 1번 집어넣은 구성.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하되 임야대장 등록지는 숫자 앞에 뭐 붙인다? 25회 때 26회 때 시험 뭐가 나왔냐면요. 숫자 뒤에 붙인다 앞에 붙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험이 아주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작년 시험 문제가 좀 쉽긴 했었지만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항상 쉬운 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래서 집어넣은 구성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교재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집어넣은 뭐가 있죠? 부여 방법인데, 자, 거기서는 아직 안 배운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인문과정은 다 듣고 잊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신규등록 오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미등록 토지를 처음 올리는 거. 자, 퀴즈입니다. 퀴즈. 여기가 174번 땅입니다.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원시 취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미등록 토지를 처음 올리는 게 뭐예요? 신규 등록. 그러면 뭐 만들죠? 토지대장 만들겠죠. 토지대장을 새로 만들죠. 만들려면 이 땅 지번을 먼저 붙여줘야 되겠죠. 지번을 어떻게 붙여줄까요? 174에 1번 나왔습니다. 자, 175번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몇 번이 됐을까요? 자, 이거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가 175번 있었다. 근데 175번을 쓰게 되면 지번이 중복이 되어버리죠. 그럼 안 되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174번 옆에 생겼다면 뭐 하는 거죠? 174번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냥 가기 뭐 하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줄 쳐놓으십시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까지 밑줄 하시고, 그럼 이게 만약에 274번에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74에 1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 살짝 바꾸겠습니다. 봤더니요. 여기가 273번이고 274번이고 이렇게 붙이려고 봤는데 이 274번이 그 동네 최종 본번입니다. 뭐라고요? 끝번호입니다. 근데 봤더니 여기다 몇 번 붙이는 거죠? 274에 1을 붙이는 것보다는 여기가 274번 끝번호라면 여기는 몇 번이 낫겠어요? 최종번호 다음 번호 몇 번? 275번을 붙이는 게 꼴이 없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치십시오.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까지 밑줄 하시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275번이 나오는데 이럴 수 있는 경우가 오른쪽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A, B, C 세 가지 묶어만 두시고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이 말들이 되고 다른 말이 나올 거거든요. 일단 원칙은 인접토지 본본의 부분이나 예외도 있을 수 있다고 하시고요. 자, 근데 지금 제목 다시 봐보시겠어요? 밑에서 5번째 줄. 신규동력 옆에 뭐 있어요? 등록 전환이란 말 나오죠. 이것도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건데 일단 단어로 볼까요? 뭘 바꾼다고요? 등록된 장부를 전환 바꾼다. 자, 하리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성전환 했죠. 걔가 남자에서 여자로 갔나요? 여자에서 남자로 갔나요? 남자에서 여자로 갔죠. 성전환 했죠. 자, 그럼 여기도 전환 바꾸는 거죠. 등록된 장부를. 자, 우리나라 역사는 자, 지적도가 먼저 있었다. 임야도가 먼저 있었다.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했다. 자, 그러면 자, 똑같은 땅일지라도 그림을 그릴 때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어디가 더 정밀하게 그렸을까요? 여기가 땅값도 비쌌겠죠. 이게 실제 땅이더라도 지적도는 좀 더 크게 그리고 여기는 작게 그렸겠죠. 자, 등록 전환은 장부 바꾸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장부가 뭐가 되겠어요? 임야대장, 임야도가 되고 여기는 짝꿍이 이렇게 되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인데 자, 질문 들어갑니다. 등록 전환은 장부를 바꾸는 겁니다. 자, 1번.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던 땅을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기는 걸 말한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토지대장, 지적도 있는 땅을 임야대장, 임야도로 옮기는 걸 말한다. 2번. 자, 등록 전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부는 안 했고 시험장에 다 갔습니다. 하나 찍어야 된다면 어느 걸 찍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자, 임야도에 있던 걸 이렇게 하게 되면 정밀도가 높아지죠. 근데 반대로 토지대장 지적도 있던 걸 임야도로 하게 되면 정밀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전환은 호적을 바꾸는데 자, 토지대장 있는 걸 옮기는 게 아니라 어디를 임야대장, 임야도를 토지대장에서 어디로 지적도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등록 전환 쓰지 마십시오. 호적 바꾸는데 성전하는 것처럼 바꾸는데 정밀도가 떨어지는 임야도장에서 어디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뀐다. 그러면 여기는 지번이 산 14번이었다. 자, 이거 옮겨갈 때 3만 띄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왜? 그 동네에 이미 14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등록 전환하는데 자, 상상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다시 오시냐면 35페이지 오셔서요. 35페이지. 자, 그림 보이시죠? 14번 땅 옆에 있는 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산. 얘는 어디 있다고요? 임야도에 있죠. 자, 가정하겠습니다. 이만치 정도 그리셔야 이게 임야도에서 토지대장으로 지적도로 옮겨옵니다. 자, 산 띄고 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인접토지 본본의 9번. 똑같은 방법이죠. 신규등록은 처음 올리는 것이고요. 등록전환도 임야대장에서 어디로 토지자로 오기 때문에 처음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이때도 많은 거야. 인접토지 본본의 부번. 부적당할 때는 최종 본본 다음 본본에 본본을 할 수 있죠. 벌써 머리에 지가 날려고 하시네요. 잊어버리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신규등록 인접토지 본본의 부번. 이게 최종 본본이면 다음 번호 몇 번. 최종 본본 다음 번호. 등록전환은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보겠다. 3월까지는 이런 자세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굳이 안 되는데 그걸 미리 팔려고 하게 되면 처음엔 힘들거든. 근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때 보게 되면 쉬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월까지 가실 때는 너무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 물음표 하시고 거기다 조금 나온다면 뭐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문구 하나 정도만 써놓고 하시라고. 그러면 이게 5월달에 7월달에 해결이 되는 그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일단 신규 등록 전환 보셨고요. 자, 분할. 분할은 어려울 거 없죠. 자, 원칙만 보겠습니다. 7번 땅을 세 필지로 분할합니다. 자, 집은 어떻게 붙일까요? 초등학생도 알던데. 하나는 7번. 나머지는 7에 1번, 7에 2번 하면 됩니다. 자, 7에 1번지를 좀 크게 해서
7의 1번지인데 이게 다시 두 필지로 분할되면 지번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는 7의 1번, 나머지 7의 2번 쓰면 충북이 되죠. 이때는 이거 찾아야 되죠. 최종 부번이 7의 2번, 그럼 몇 번? 7의 3번 가는 겁니다. 자, 디귿번 분할도 자 인문상 너무 좀 줄이 덜 가기 때문에 분할, 자 밑줄 친다면 분할호 필지 중 한 필지 지번, 한 필지 지번에다 밑줄 하시고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하는 거죠. 반면에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이 중요합니다. 최종 부번의 다음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예의가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지번 설정의 대원칙이 북서 기본 원칙입니다. 자, 교재 어디 와서 보시냐면요. 20페이지 아래쪽 밑에서 7번째 줄 원칙 보시면 북서에서 남동인데 자, 이건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그림이 나올 겁니다. 지번을 부여할 때는 북서에서 출발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남동 쪽으로 끝맺습니다. 이게 대원칙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할 때 돼요. 7번이 분할되면 북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때는 서쪽에서 어느 방향? 동쪽 방향으로 가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여기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자, 북서 기본 원칙을 따르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나 7번 썼는데 편지 7번으로 왔는데 지번이 7의 2번을 바뀌어야 되잖아요. 북서 기본도 중요하지만 내 집에 있는 지번이 바뀌면 이를 기초로 모든 지번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북서 기본 따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분할된 지번을 먼저 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번이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만 하는 거예요. 7의 1번과 7의 2번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번 변동이 없으니까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디귿번 뒷부분이요. 주거 사무실 건축물에 밑줄 하시고 거기다 뭐 한다? 분할된 지번을 먼저 주는 겁니다. 자, 분할의 반대는 뭐예요? 합병. 합병도 그림으로 하면 아주 쉽습니다. 숫자 작은 걸로 해볼까요? 4번, 5번, 6번 세 필지로 합병을 한다. 자, 남는 지번은 몇 번 남길까요? 찍어도요. 4번 찍든가 6번 찍어야죠. 5번 찍으면 이거 죽도 밥도 아니죠. 제일 빠른 걸 찍거나 늦은 걸 찍어야 되잖아요. 몇 번? 자, 우리나라는 이걸 남기는 거죠. 선순위 지번이요. 그래서 4번이 되고 5번, 6번은 결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4에 3번, 5에 2번, 6에 1번. 자, 세 필지를 합병을 합니다. 합병 후 지번 하나만 남아야 되겠죠. 몇 번 쓸까요? 6에 1번, 4에 3번. 부번은 본번에 꼬리를 달았죠. 부번이 1번이더라도 본번은 6번이잖아요. 얘는 부번은 3번이면 본번이 4번. 그래서 이게 붙는 거죠. 이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본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4에 3번이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옵니다. 4에 3번, 5번, 6번 세 필지가 남는다. 몇 번이 남을까요? 이게 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꼬리 달린 것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야, 본번만으로 된 것들이 표기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는 거야? 본번만으로 된 것 중에서 뭐 하는 거야? 선순위 몇 번? 5번이 합병 50번이 됩니다. 자, 줄을 그으셔야 된다면 1번 합병에서 첫 번째 줄 선순위 동그라미 하시고 두 번째 줄 쉼표 찍고 뒤에 있는 거 본번 중 선순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주거 사무실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으면 자, 원칙도라면 몇 번이 돼요? 5번이 되고 4에 3번과 6번은 뭐가 되죠? 결번 처리됩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여러분입니다. 이분이 이거 하는 거죠. 아니다. 나는 5번이 아니라 건물 있는 쪽에 4에 3번을 쓰고 싶다. 그래야 지번이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이때 소재가 뭐 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는 후순위 또는 복식 지번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아까 분할하고 설명할 때 뭔가 차이가 있죠. 아까 분할할 때는 신청이 없어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합병은 주거용 건물이 있더라도 소유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청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물론 시험은 그런 게 나올 거고요.
일단 주거용 건물이 있을 때 A가 있더라 까지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 지적 확정 측량. 자,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이 말은 수없이 나올 말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제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100번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던 적이 대단지 개발 사업이 됩니다. 자, 개발 사업이 준공이 되면 이 지역은 경계가 확 바뀌죠. 자, 그럼 이 지역은 경계가 확 바뀌는데 뭐 다시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뭐 14번, 14, 1번 이렇게 있다가 경계 바뀌면 경계선을 재는데 자, 땅값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오르죠. 왜? 개발됐으니까. 여기서 새롭게 측량하는데 이때 하는 측량을 제목을 뭐라고 한다? 크게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지적. 자, 이 지역은 개발 사업이 끝난 지역은 지적을 뭐 한다? 새롭게 확정한다. 지적 확정 측량. 물론 이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많이 볼 거니까 이 그림 나오면 이걸 떠올리시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올 때는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것 때문에 보는 거죠. 아까 경계를 선으로 나타내면 알아보기 쉽고 비용이 저렴하게 든다고 그랬죠.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근데 땅값 비싼 지역은 이거 한다는데 자, 이 지역은 새롭게 개발이 됐고 어차피 측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이거 하게 되면 뭘 만드는 거야? 여기에 대한 X값, Y값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측량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이 되거든요. 이것만 작성될 게 아니고 이 땅을 뭐도 붙여줘야 돼요? 지번도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교재 미음번에 A번이 너무 복잡합니다. 딱 한 단어만 똥을 맺히고 2번은 그것만 보십시오. 자, 지번을 붙이는데 가정해 볼게요. 7번 땅, 7에 1번 땅, 7에 7번 땅 뭐 이렇게 있었다. 지번 붙입니다. 새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이런 거 안 씁니다. 7에 1번, 7에 7번, 14, 1번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본번으로만 된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복식 지번이 있을 때 복식 지번, 꼬리 달린 지번들은 결번시키고 종전했던 중 본번만으로만 지번 붙입니다. 뭐만 남는 거예요? 7, 8, 9, 10, 11, 12. 자, 이렇게 하는 게 왜 하냐면 북서 기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전했던 중 중에 본번으로 하게 되고 꼬리 달린 지번들은 쓰면 안 됩니다. 자, 미인번 A번 두 번째 줄 끝부분만 동그라미 하십시오.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럼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도 뭘 읽어내야 되냐면 본번으로만 부여한다는 말은 이런 꼬리 달린 것들은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물론 이 본번 중에서 쓸 수 없는 본번이 두 가지 있는데 이건 지금 보지 마십시오. 자, 그 밑에 점 찍어 있는 두 가지 지금 보지 마시고 자, 이거 보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본번으로만 된 지번이 300개, 복식 지번이 200개다. 자, 이 땅이 500필지로 구역이 됐다. 쓸 수 있는 본번은 몇 개? 300개. 왜 200개는 버렸으니까. 그러면 본번이 뭐하죠? 부족할 수가 있죠. 이때 지번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개발된 지역을 보게 되면 지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단지를 나눠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1단지는 지번이 뭐라고 나올까요? 그렇죠. 1에 1번, 1에 2번, 1에 3번. 2단지 2에 1, 2에 2, 2에 3.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냐면 단지별로 붙여가는 단지식 그럽니다. 교재에서 보시면 네 번째 줄이에요. 미인번 A번 네 번째 줄에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시고 이 그림 떠올리시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걸 블럭을 나누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도로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은 봤더니 이 지역에 최종 본번이 900번이더라. 단지 나눌 것도 없이 900번이 뭐라고요? 최종 본번. 그럼 최종 본번 뭐 하는 거예요? 다음 번호 901, 902, 903, 904, 905 쭉 해버리면
간단한 방법이 되겠죠. 자, 밑줄 거기다 쳐놓으십시오. 자, 미인번 A번에 여섯 번째 줄 쉼표 찍고 뒷부분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집어. 무지 길죠. 단어는 세 단어 없네. 대단지 개발 사업이 끝났다. 하는 측량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좌표 만든다. 이때 집어 본번으로 부여한다. 본번만으로. 본번이 부족하면 단지별로 하거나 최종 번호 다음 번으로 붙일 수 있다. 라는 걸 1월, 3월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못 쓰는 본번이 뭐냐, 이걸 어디서 써먹느냐는 나중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A번 잡으시고요. 자, B번은 이렇게 했더니 지번 설정이 깔끔하니까 이런 방법을 준용합니다. 준용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이걸 준용할 때 몇 번 있더라? 3번. 3가지 묶어만 두시고요. 지금 안 봐도 뒤에서 나올 것더라고요. 자, 또 하나 여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공사가 준공이 되고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환지 절차가 지연되거나 하게 되면 등기가 밀립니다. 그래서 이거 주는 거죠. 그래서 B번 밑에서 세 번째 줄 준공되기 전에나 동그라미 하시고, 공사가 뭐 하기 전에도 준공되기 전에도 미리 지번을 부여합니다. 지금 이 입문서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볼까요? 그렇죠. 지금 보고 던질 겁니다. 왜? 1월달 되면 잘 돼 있는 기본서가 나올 거거든요. 거기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낙서도 하시고 줄긋는 연습도 하시고 여기서 몸 푼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준공되면 지적 확정 측량 좌표 만들고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걸 써먹을 때 준용할 때가 또 있고, 공사가 뭐 하기 전에도 준공되기 전에도 붙일 수 있더라. 지금 이렇게 스토리로 여러분들 익혀놓는 게 나중에 1월 3월 달에 효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가로 3번 지번 변경. 자, 사람도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개명하죠. 법원에 판결 받죠. 마찬가지. 지번이 무질서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는 건 그렇고 역할을 못 한다면 지번 변경하겠죠. 자, 가로 3번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찾아보십시오. 승인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개명하려면 법원에 판결 받듯이.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시도시장이나 대도시장에 승인에다만 동그라미 하시고, 아, 지번은 바꾸는데 뭐 바꾸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만 하시고 잊어버리십시오. 가로 4번 행정구역 개편. 자, 시흥동 일부가 독산동이 편입되면 당연히 지번 새로 붙이겠죠. 넘어가시고. 가로 5번. 자, 이런 결번이 생기면 이런 결번들을 모아놓아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장부 이름이 결번 대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지번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첫날인데, 자, 여기서 이제 첫날 수업 마치고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거 할 텐데 지목이요. 우리나라는 지목이 28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교재 보시면 오른쪽에 28가지 나오거든요. 내용은 안 읽어도 됩니다. 28가지 명칭만 10번 외치십시오. 아, 물론 도서관에 가서 10번 외치시면 안 되고요. 집에서. 자, 전답 거기 나오죠. 전답, 가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해서 10번만 외쳐보십시오. 내용은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선입견이 들 수 있거든요. 보면서 아, 이런 명칭도 있구나 라고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가기만 하니까 연습장이다. 한 번만 명칭 써보십시오. 이게 숙제고요. 첫 번째 숙제고요. 두 번째 숙제는 다음 주에 이런 걸 보여주는 장부가 필요한데 여기 꼭 들어가 보십시오. 민원 24시 들어가셔서요. 여러분들이 중개하시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 자주 들어갑니다. 여기는 주민등록 등본도 뗄 수 있고요. 전입신고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지적도. 자, 이것 때리면 뭘 알아야 될까요? 땅 주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번별로 카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땅 주소 치시든 난 집이 없다고요. 그럼 친정 아니면 처갓집, 시댁. 좌우지간 소재 지번만 알면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여기 가서 반드시 발급받으시라고요. 왜 하냐면 제가 토지대장을 나눠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 장 갖고 와서 샘플은 하겠지만 의미 없는 게 이걸 떼는 방법을 알아두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 하시는데 내용 보기 전에 어떻게 떼는지를 버벅대게 되면 내용 설명은 고사하고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시간 있을 때 입문 과정할 때 여기 가서 토지대장 지적도 한번 떼보시고
물론 임야대장 뜰 수도 있죠. 임야대장은 뭐 붙여야 되죠? 3 붙여야 되죠. 숫자 앞에. 그래서 숙제 토지대장이든 또는 임야대장이든 지적도든 임야도든 민원 24 가서 떼보는 방법을 알아놓으시라고요. 아마 회원가입도 하셔야 되고요.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되고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하시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신 김에 건축물 대장은 저하고 직접 강의는 안 하겠지만 어차피 공법할 때 배우는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연면적 나오는데 뭐 용적률 산정의 연면적, 그냥 연면적, 사용승인 이런 거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걸 보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개업이 아니라 내가 부동산 투자자라면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여러분들이 뭐 하실 분들이에요? 중개업을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기 가서 떼보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제가 수업하실 때 먼저 물어봅니다. 이거 있는지 하고요. 이거 있는지 거기다 반드시 써두시고 확인하고 인터넷 캐시라고요. 자 오늘 첫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